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시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부터 보면요. 3일기업공사, 대신정보통신 이렇게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유승민 의원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죠. 지지율이 야권 후보 중에서 윤석열 후보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로 갑자기 좀 치고 올라갔는데요. 그런 이유로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요. 부채 비율도 10%대로 상당히 작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간 이 모습을 보면 9시에 바로 상한가를 닫고 한 번도 풀리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나올 시간이 없었죠. 거래대금은 110억 나왔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을 보면요. 이 회사도 꾸준하게 흑자가 나고 있고요. 올 1분기에 약간 적자가 나왔는데 그다지 적자 폭이 큰 건 아니고요. 부채 비율은 157%, 조금 높긴 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이 종목은 분봉을 보면요. 9시에 상한가를 갔는데 장 후반쯤에 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은 940억 이렇게 나왔고요. 두 종목 모두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오늘도 거래대금 1조 5천억 이상 나오면서 또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거래대금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승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플라스미드, DNA, 생산기술, 가치부각의 강세 이렇게 나왔고요. 진원생명과학 자회사 VGXI와 비슷한 규모의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CMO, 경쟁사인 알데브론이 데나허의 96억 달러, 11조 원의 매각이 됐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게 뉴스가 있고, 저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가치를 고려해서 이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 이 회사에는 할인을 일부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시가총액 현재 1조 5천억 원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1조 9천억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비슷한 경쟁사가 11조 원의 매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진원생명과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도 양매수로 꽤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동반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지금 보이고요. 휴마시스 전에 한번 매매를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격을 벌리면서 조정을 줄 때에는 눌림 매매로 타점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여기에서 너무 쫄쫄이 타입으로 쪽쪽쪽쪽 빠지면서 매수 기회를 저한테는 주지 않았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을 한번 주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금은 3,900억 나왔고요. 상승 이유로는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지금 증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적자가 꾸준히 나다가 254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 1분기에 119억 꽤 큰 폭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만 이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에는 작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상승할 때 굉장히 강했던 거래대금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종목에 끼는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락할 때 쫄쫄이로 하락하는 특성이 좀 있다는 점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눌림 관심 종목을 보면요.
보여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오늘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웹스하고 대원전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웹스 같은 경우에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지금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전일 한번 멈춤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음봉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 정도는 그냥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강했고 양봉의 대금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관련 테마에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눌림을 준다면은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 시간에 또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양봉에서 대금이 좋았고 최근에 고점을 찍고 반등을 매일매일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 박스권을 그렸던 높은 구간의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또 하락을 했고요. 이 종목도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대략 2,700원 언저리 부근이 상승폭 대비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를 잘 해주면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반등을 주고 또 반등을 주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하락했을 때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더 밀려서 분할 매수 이후에 반등을 주거나 그런 식의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나. 종목의 끼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위스콤 구영일 대표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상승을 했고 전일의 저점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절반 라인 이하에서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진 SM 전일에도 다 봤던 종목이죠. 이 저점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기 시작한 요 상한가봉과 그 다음날 갭을 떴던 요 정도 구간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반 부근부터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한전산업 양봉에서 대금이 크게 나온 이후에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상승할 때 크게 나왔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갈 때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눌림을 준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또 일진파워 이 종목은 그대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조금 여기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미시스코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높은 구간에서 지금 날짜가 계속 하루하루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고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또 반등을 하고요.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왔을 때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상승할 때의 끼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격을 벌리는 조정이 올 때에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맥스 여당의 지지율 1위 주자인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이재명 지사가 언급을 하면서 부각을 받았었고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전일에 한 차례 도지를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최근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윗꼬리가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리는 윗꼬리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조금 더 타점을 낮게 잡기 위해서 조금 낮은 구간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 저 윗꼬리는 평소에 제가 좀 빼고 생각을 하죠. 최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은 세력이 물량을 팔아먹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이렇게 좀 제외를 하고, 양봉까지만 보면 1차 상승 이후에 눌림을 줬던 구간, 이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상승폭 대비 0.5 부근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 고점에서 쌍봉을 그리고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 박스권 흐름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구간이 상승폭 대비 절반 구간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단 상승할 때 거래 대금 자체가 꽤 컸습니다. 4,900억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날 7,300억, 그리고 또 윗꼬리를 달면서 5,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큰 조정을 보일 때는 개인들의 관심이 좀 쏠리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헬로비전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뉴스가 있는데요. LG 헬로비전이 LG U 플러스하고 합병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빠른 합병 물 건너가나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로는 LG U 플러스가 미디어 사업자인 LG 헬로비전을 지배하는 것이 당분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아직은 인수 초기여서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LG 헬로비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합병 비율이 LG U 플러스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요. 합병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번 자사주 LG U 플러스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 금액이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서 합병 추진 시점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그 디즈니 플러스의 제휴 기대감도 또 있죠.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이번에 합병 기대감은 조금 약화되는 그런 흐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승 코퍼레이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129억 나왔고, 작년에는 1년 영업이익이 137억 나왔습니다. 1분기 만에 작년 영업이익만큼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은 기업을 분할을 했고요. 분할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분할 전 가격대를 한번 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전환에 일감 대폭 늘어난 화승코퍼레이션, 이런 제목이 있고요. 전기차 관련 섹터이고, 넥소에도 부품 공급, 소재 경쟁력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 해외 수주 확대, 그리고 계열사 R&D 조직 통합한 종합기술센터 설립 계획,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회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화승 RNA라고 하고요. 여기에 뉴스를 한번 보면 분할 자동차 부품 사업은 분할 신설법인인 화승 RNA가 하고요. 산업용 고무, 투자 등 비자동차 부품 사업은 존속법인 화승 코퍼레이션이 담당하는 인적 분할을 단행을 했다고 하죠. 신설법인인 화승 RNA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화성 코퍼레이션은 에너지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좀 있고, 실적이 최근에 좀 좋게 나왔고요. 거래대금이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약간 좀 크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고점에서 이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고요. 아직은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윤석열 관련주로 상승을 한 듯 하고요. 대표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좀 연속적으로 많이 나왔고, 또 물류 관련주죠. 이것도 뉴스를 보면 5월 31일자 뉴스고요. 감춰져 있던 운임 상승 수혜주, 이런 뉴스가 있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종합 물류 서비스 회사로 컨테이너 운송, 트럭 운송, 해상 및 항공 포워딩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요, 무슨 전기차, 2차전지, 패션 등 물류 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546억, 영업이익은 52억 원. 전년 대비 매출액은 이만큼 올랐고, 영업이익은 87%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21년 1분기 실적이 53억 이 정도 나왔고요. 예상치를 230억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눌림을 줄 때 한번 좀 낮은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요 정도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지수는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고 오늘도 0.48% 상승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하락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했던 종목들에서 딱 봐도 파란 색깔이 많고 하락폭도 좀 되죠. 최근 많이 상승한 만큼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조정이 오면은 비중 조절 잘 하면서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